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신채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들도 모두 갖고 계실 그럴 리스트,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발표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집순이입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주 4일 37.5시간 일을 하거든요. 퇴근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가 그냥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하는 활동이라고는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운동마저도 좀 헤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빠르게 걷기랑 이제 스태퍼 정도, 천국의 계단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발표를 해서 올려두면, 어딘가에 올려두면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이루고자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킷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저의 리스트인데요. 보러 가보시죠. 자, 저의 버킷 리스트. 첫 번째, 엄마와 크루즈 여행. 뭐 지중해, 동남아, 카리브해 뭐 등등이 있겠죠.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에 접어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엄마랑 최대한 여행을 많이 가자. 왜냐면 제가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고 엄마는 지금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같이 한국에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엄마랑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보다도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서 그 약속 비중도 거의 한국에 가도 엄마랑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엄마랑 태국 여행을 이제 패키지로 다녀왔고 올해는 일본으로 자유 여행을 갔다 왔어요. 패키지 여행 때는 이제 뭐 버스로 이동하고 내려서 구경, 버스로 또 다시 이동하고 내려서 구경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걷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몰랐는데 일본에 갔을 때 거의 하루에 2만 보씩 60대 중년의 여성을 모시고 2만 보씩 하루에 2만 보씩 걸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체력이 좋으신 편이셔서 따라오기는 하셨는데 이게 점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많이 못 걸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생각한 게 크루즈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꼽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제 버킷리스트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여행. 제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헷갈려. 우윤인지 유운인지. 최애가 있는데 최애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꼽았던 곳이 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산토리니였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일을 하자마자 바로 다 예약을 해서 작년 8월에 다녀왔고요. 이제 남은 거는 볼리비아 유유니 사막, 그 소금 사막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애는 이제 더 이상 우주 여행을 떠나서 못 가게 되었으니까 제가 대신 가는 여행으로 이제 버킷리스트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니스 여행. 제가 프랑스 니스라는 곳을 몰랐는데요. 그 작년 말 올해 초였나 올해 초에 연애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연애 프로그램인데 넷플릭스에 올라왔거든요. 제목은 오프라인 러브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는 달리 한 몇 명이었더라? 한 8명인가 10명의 이제 남녀가 프랑스 니스에서 여행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관광 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여행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연애 프로그램 참가자를 우연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 약속을 하고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프랑스 니스라는 곳을 되게 잘 보여줘가지고 저도 엄청 가고 싶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넣습니다. 그 다음은 이탈리아 로코 호수 여행.
버킷리스트를 이제 크게 분류를 나눴는데요. 여행이랑 배우고 싶은 거랑 이제 삶의 삶의 전환점 목표 이렇게 좀 큰 가닥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행 먼저.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로코 호수는 아마존이었나 디플이었나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 시리즈로도 나왔어요. 이제 이 시리즈를 되게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 촬영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로코 호수예요. 그래서 이제 물라노에서 살짝 북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 엄청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조지 클루니가 뭐 매년 여름마다 뭐 여기 별장에 가서 뭐 묵는다는 둥, 그러니까 꽤나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러 가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지금 당장은 제가 영주권을 준비를 해야 돼서 금전적인 사정도 그렇고 요건 언젠가 가겠다 해서 버킷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포르투갈에서 에그타르트 먹기. 제가 에그타르트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화장품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21살 때. 근데 이제 그때 KFC 에그타르트가 처음 나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쉬는 시간마다 거기 KFC에 가가지고 에그타르트 먹는 게 제 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그타르트의 본고장인 포르투갈에서 에그타르트 먹기. 겸사겸사 포르투갈도 가고. 이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고요. 그 다음은 베프들과 상하이 여행. 요새 상해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왕홍 체험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특색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해가 은근히 크고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3박 4일 가지고는 다 즐길 수 없는 한 넉넉 잡고 6박 7일 정도? 베프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육아를 하느라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이제 상해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상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는 걸로.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한국 일본 여행. 이거는 이제 시부모님이 내년쯤에 이제 은퇴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한국이랑 일본을 찍고 이제 지금 제 시누이가 호주에서 한 6년째 정도 살고 있거든요. 영국으로 곧 돌아올 것 같아요. 이제 내후년이면. 그래서 그 전에 호주를 이제 가보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미리 한국에서 지내다가 이제 시부모님이랑 남편 오면은 같이 한국 여행 도와드리고 일본 찍고 저는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미주 여행. 자, 미국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영국으로 오게 된 경위는 고3 때 이제 학과를 정하던 와중에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뉴욕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야. 사람이 이제 뉴욕 핫걸이 돼가지고 막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뿜뿜해서 이제 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종이 뭐지 하다가 이제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이 간호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개념도 없는 채 덜컥 지원을 해서 이제 아무튼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국 워홀에 왔다가 이렇게 영국에 뿌리를 내딛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꼭 가보고 싶어요. 미국을 꼭 가보고 싶다. 서부, 동부 뭐 다 가보고 싶어요. 이게 다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여행. 그 다음은 엄마와 영국 유럽 여행. 이제 엄마가 아직 일하고 계시거든요. 남동생도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돼가고 있긴 한데 이제 엄마가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 일을 쉬려면은 얘가 이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엄마가 은퇴를 하게 되시면 영국에서 한 무비자로 6개월 정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 집에서 머물면서 영국 여행도 하고 유럽 여행도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직접 눈에 담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상관은 없는데 오로라를 한번 직접 눈에 담고 싶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로라 보는 거. 그 비행기 비즈니스석 경험. 이거는 이제 제 월급으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이제 호화스러운 그런 건데 언젠가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40대가 됐던 50대가 됐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죽기 전에 하는 버킷리스트니까요.
그 여행 사진첩 만들기. 코로나 이전에 갔던 이제 해외 여행들은 사진첩을 만들어서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면 필름 사진 싹 다 인화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디카로 찍은 것도 싹 다 뽑아서 정리를 하고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만들던 버릇을 멈췄어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 여행을 많이 못하기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으니까요. 여행 사진첩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이제 또 다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빙 레슨 후 자차 구매. 제가 영국 면허증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2종 보통을 땄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영국으로 완전히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보통 1종을 땄어요. 그리고서는 장롱 면허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활동 반경이 차가 필요 없는 곳이다 보니까 운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이 영국에서 손쉽게 이렇게 영국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다 오토로 몰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 영국은 특이하게도 다 수동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자동이고, 이 네이티브 브리티시들은 대다수가 이제 뭐 전기차가 아닌 이상 대다수가 수동을 운전하는 거를 선호하고 수동을 몰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고차 시장도 보면은 자동보다는 수동차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직장이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차가 필요 없지만 언젠간 제가 이 집에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월세라서. 그래서 이제 집을 어디로 구할지 모르니까 영주권을 이제 이번 11월 말에 신청을 할 건데, 영주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갈 곳이 이제는 이제 월세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드라이빙 레슨을 조금 더 받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뭐 이사를 할 거를 대비해서 자차를 구매도 하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동 몰고 싶어요. 수동은 난 영국인들이 이해가 안 가. 그건 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버킷리스트는 당연하게도 내 집 마련. 월세를 거진 200만 원씩 내다 버리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지금 제가 사는 곳의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조그만 정원이 있고요. 이제 주방이랑 이제 리빙룸, 거실이라고 그러죠. 거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1층에. 그리고 이제 1층 화장실 조그맣게 따로 하나 있고, 그래서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고 욕실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 내 집을 마련해서 나갈 때는 이 집보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확 작아지겠죠. 지금 사는 집이 막 그렇게 조그만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제 남편이 박사학위 중이라 이게 좀 뭐 저희가 자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받는 월급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 정도의 수준이고, 남편은 박사학위로 그냥 진짜 최저시급 받으면서 이렇게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를 못했어요. 슬프게도. 그러니까 돈을 200만 원씩 날린다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제 꿈이고요. 당연히 내 집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집 마련이랑 상관은 없지만, 이제 정원에서 코리안 바베큐 파티. 이제 코스트코 가서 이제 뭐 고기를 잔뜩 사서 양념을 재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애매하게 친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을 바에, 또 돈 엄청 쓰고 먹을 바에 가족이랑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양이 입양. 제가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는데요. 근데 고양이를 사랑하는데 입양을 선뜻 하지 못하겠는 게,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도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워요. 그리고 진짜 최근에 한 3주 전에 제 남동생이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어미 잃은 고양이가 막 이렇게 울어가지고 구조를 해와서 이제 키우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3세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고양이를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선뜻 입양하기도 쉽지도 않고, 일단은 제가 사는 곳이 내 집이 아니다 보니 허락을 구해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이사할 때 문제도 있고, 어지간하면은 선뜻 입양을 하지 않는 편이 옳다 해서 이거는 이제 버킷리스트에 언젠가는 제가 키우고 싶다. 준비가 되면 키울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면. 그 다음은 게임 스트리밍 다시 시작 후 성장시키기. 8년 전에 게임 스트리밍을 한 10개월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5천 팔로우를 모으고 평균 시청자가 200에서 300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요만큼 성장시킨 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어떻게 한 거지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엔 MCN 회사 개념도 별로 없었었고, 제가 게임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일을 하다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돌리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돌리면서 같이 게임 스트리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빨랐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입이 높아지면서 이제 풀타임 스트리머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들쭉날쭉 심하고, 이게 고점이랑 이제 고점을 생각하면은 이제 괜찮죠. 괜찮은데 언제나 고점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에서 이제 영국인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가 오가다 보니, 아 이거 가기 전에 돈을 바짝 모아야 되겠다 해서 병원 일이랑 병행을 하면서 하자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고 나면 제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서 이게 에너지가 고갈이에요. 제가 정말 재밌게 스트리밍을 하긴 했어요. 정말 재밌게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아 이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킬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조용히 이제 끝냈던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계속 할 걸.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일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차라리 그때는 계속 게임 스트리밍을 했으면 코로나 때도 영국에 가서 그냥 컴퓨터만 딸깍 켜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아예 그냥 백수로 지냈던 그 2, 3년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요새 다시 생각 중입니다. 게임 스트리밍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전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임상 탈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막 그렇게 큰 애정이 없는 타입이고, 물론 이제 엄청 이 직업에 잘 맞고 막 희생 정신 있고 막 남 돌보는 거 뭐 이제 뭐 하는 거 그거를 버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에 사는 한국 핫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철없이 지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영원히 탈출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 그리고 건강한 체중 감량. 그래서 목표치는 52kg로 정했고요. 현재는 57에서 58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0대 넘어가서는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를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한 끼 정도는 건강하게, 이제 클린식으로 건강하게 먹고, 다른 한 끼는 일반식으로 양을 줄이든지, 어쨌든 간에 체중 감량하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시기가 8알이에요. 뭐 운동으로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하루에 4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 저는 운동 주 3일에 40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20대 때는 운동, 춤추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무작정 쫄쫄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는 52kg지만 이게 뭐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뭐 평생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웨딩 스튜디오 촬영. 제가 이제 영국에서 결혼할 때는 웨딩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신랑 신부 따로 빼앗아 요런 이제 배경에서 요런 곳에서 사진 찍고, 다시 또 이렇게 뭐 결혼식 진행을 하고, 또 신랑 신부 빼앗아 찍고, 또 석양이 질 때 또 신랑 신부 빼앗아 또 찍고, 요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이, 한국 그 웨딩 스튜디오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요. 엄청 예쁘게. 그래서 그 예쁘게 드레스 입고 진짜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을 받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받고 촬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국에서 화장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건 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화장 받고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영국인 남편은 너무 이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인종차별 아님? 이럴 정도로 그냥 서구권이 생각하는 그 동양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광대를 엄청 강조하고, 뭐 눈 밑은 그냥 완전 다 확장시켜가지고 눈은 막 꼬막 눈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속눈썹은 무슨 커튼처럼 붙여가지고 이거 뭐 이게 무겁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남아서 한국 갈 때마다 스튜디오 촬영을 예약을 해서 찍거든요. 헤어랑 메이크업 예약도 하고 스튜디오도 예약도 해서
그렇게 찍는 게 한국에 갈 때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버킷리스트는요. 엄마랑 가족 사진. 이것도 이제 이제 이 위에 거랑 이제 같은 이제 느낌으로 이제 찍는 거고, 아빠를 먼저 일찍 보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사진이랑 비디오가 최고다. 엄마랑 가족 사진 찍는 것도 버킷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가죽 공예 배우기. 가죽 공예를 한번 배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지갑도 만들고 뭐 가죽 뭐 가방도 만들고 뭐 또 뭐 만들 수 있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는 게 의미가 클 것 같아서 이것도 넣었고요. 이제 승마 배우기. 말을 한 번도 타보진 않았는데 이 말 따그락따그락거리는 말 발굽 소리를 엄청 좋아해요. 이제 말 타는 게임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검은 사막에서는 제가 말 타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PVP건 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은데 무조건 저는 말만 야생말 잡아서 막 말 키워다가 팔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을 사랑하는데, 실제로 말을 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허리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승마를 한번 배우는 것도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도예 배우기, 포터리.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도예를 해요. 근데 그래서 자기만의 접시를 만들고 막 그 만들어서 선물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국에서 배워서 선물도 해주고, 아니면 제가 쓰고 싶은 거 뭐 하다못해 밥그릇도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밥그릇 하며 뭐 국그릇 하며 이렇게 해서 한번 제 스스로 만든 도자기, 그러니까 그릇을 쓰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것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메이크업 레슨 받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스킬이 막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화장하는 걸 좋아하지 막 어떻게 뭐 이렇게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또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어떻게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병원 일을 관두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될지. 그냥 무조건 관두는 생각밖에 없어. 일 관두기. 내일 또 일 나가야 돼서 이렇게 지금 더 막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카메라 공부. 이것도 제가 이제 매년마다 한국 가서 스튜디오 촬영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포지티브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직업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보다는 좀 가라앉고 약간 톡식한 분위기예요.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시기 질투가 심하고 그냥 이제 제가 그 병동에서 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분위기 자체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 성향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수술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환자랑 직접적으로 대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없다 뿐이지, 이거 팀으로 일하다 보니 이거는 근데 너무 TMI다. 나중에 이건 영국 간호사에 관련된 컨텐츠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그리고 이렇게 남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진다면 얼마나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직종에서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루 사고나 치지 말자, 오늘 하루 그냥 잘 넘기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공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그림 배우기.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림 배워가지고 이런 창의성을 좀 분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린 그림이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감정이든 내가 생각하는 거든 뭐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림을 배워도 더 좋겠다. 근데 이거 여기에도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꽃꽂이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도 한번 버킷리스트에 한번,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댄스 배우기. 제가 춤추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20대 이제 대학생 시절 때는 거의 뭐 학교보다는 거의 이제 나이트나 클럽에서 살았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학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류였거든요. 주 7일에 6일을 거의 클럽에서 살았습니다. 그땐 진짜 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지금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후회는 없고, 근데 그때 당시 그 매 주 6일마다 그렇게 유산소를 했으니 그때는 엄청 날씬했거든요. 근데 그걸 끊고 30대 넘어가자마자 살이 이렇게 계속 뒤룩뒤룩 쪄서 이거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헬스랑은 다르게 댄스는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댄스 배우기 또 넣었습니다. 유서 쓰기 이거는 그냥 다들 럭키를 한번 넣어봤어요. 유서 아버지를 먼저 보낸 사람으로서 유서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서를 쓰면 내 삶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뭐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유서를 쓰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전에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